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런 시장에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체크하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답이 나오겠죠.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오늘 밤 9시와 그리고 일요일 오후 9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가 되었는데요. 시간이 9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잊지 마시고 9시에 참여하셔가지고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게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좋은 거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고점의 느낌이 온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통 고점에서 나오는 신호다라고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그리고 어제 역발상 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상승하는 종목들만 많았다면 다행인데 상승하는 종목이 별로 없이 대형주의 수급 쏠림 현상과 그리고 중소형주들의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시장도 이렇게 꼬리가 위로 달리면서 크게 흔들리면서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제가 어제 고점 신호로 봤던 가장 큰 이유기도 한 게 바로 삼성전자였죠. 이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급등하던 종목이 상승하던 종목이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은 보통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폭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여기서부터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신호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는 이번 주가 고점이 될 수 있는 고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도까지 말씀을 드렸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거품인 거 다 알잖아요. 알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품인 거 알면서도 그래도 설마 에이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계속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결국 물리게 만들고 계좌 정리가 안 되게 만드는, 내 계좌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좀 안 좋은 그 둘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면서 위험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오늘 지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당장 밀렸다 또는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 만들어지고 폭락이다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조정의 폭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승하다가 나오는 가장 조정다운 조정처럼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또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또 양봉 살짝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이번 주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보내질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라인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은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지지라인이 어디다 또는 고점이 어디다 이런 거 분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오히려 좀 실력 없는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 맞출 수가 없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맞춰내는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냥 조심해야 될 부분만 조심하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가 되는지 안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약간 대응의 영역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올해도 역시 그냥 혼자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측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대응도 많이 안 해보셨고, 그래서 경험 부족으로 아마 계좌가 좀 꼬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안 되겠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현금화하시고 주식 투자를 잠깐 멈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네요.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센트럴 모텍 그리고 동방까지 해서 5종목이 급등되어 있습니다. 동방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사려고 봤었는데 방송 도중에 갑자기 급등하고 올라가 버려가지고 매우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고, 일단 10% 이상 올라온 종목도 17종목이나 됩니다. 인포마크는 상한가 들어갔다 나왔고요. 17종목이 그렇게까지 강하다라고 볼 만한 종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잡주도 많이 보이고 흔히 말하는 좀 소외당했던 종목들도 좀 많이 보이고, 또 역시나 세력주라고 할 만한 그런 종목들도 좀 많이 보이는 시장인 것 같네요. 일단 오늘 하한가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은요 11종목인데 시장이 약한 것 치고는
개수가 좀 작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수가 빠져내려가게 될 때 역시나 소외당했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현대차, 그리고 삼성, LG, SK와 같은 대형 그룹주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형 그룹주 4대 그룹만 합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60%가 넘어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그 4대 그룹주의 비중이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좀 빠지게 되면은 지수는 그냥 당연히 내려가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좀 그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상가집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상가집인데 갑자기 내가 기분 좋다고 하하거리고 있으면은 분위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도 일단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매수세가 좀 죽어버리게 되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이라도 손절할까? 지금이라도 현금화할까? 이런 사람들만 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진 않더라도 소형주, 중형주들도 조금씩 빠져내려가거나 또는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좀 버텨내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대형주 위주로 많이 내려갈 것이고, 중소형주는 의외로 좀 탄탄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종목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부터 먼저 파악하자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 이하로 빠지는 종목들의 특징들도 보면은 급등 많이 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예를 들면은 한국 아트라 BX 이름 이거 한국 아트라 BX 이상하잖아요. 그러죠? 급등 많이 했던 종목들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 대성미생물, 품절주 조심하라 말씀드렸던 거 빠지고 있고요. 조광 IRI라든지 프리엠스, 에이트크 솔루션, LMS, 그리고 비덴트 등등등 상당히 많은 급등주들이 수직으로 내려꽂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진행이 됐던 거죠. 급등한 종목들이 빠지는 거 계속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급등했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라 라는 거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자, 오늘 동방, 나스닥의 이제 쿠팡이 인수 준비가 거의 완료가 돼 간다라는 그런 소식에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해드렸지만, 일반 상품을 이제 판매자에게서부터 물류센터까지, 쿠팡 물류센터까지 옮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 바로 동방인데,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제서야 사야 하나라고 한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기에는 이제 늦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류 관련 쪽,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이 옳지, 꼭 쿠팡 관련주를 사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한다면은 없습니다. 저도 사려고 봤지만 놓쳤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도 얘를 놓친 케이스가 되는 거고, 어쩌겠습니까? 제가 놓쳤다는 것은 저랑 안 맞겠죠. 제게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한테 추천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죠. 우리 게 아니었나 봅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샀으면은 저도 이제 수익률을 안겨다 드린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쉬움이 참 많이 남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이제서야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사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찾는 것이 더 다음을 위해서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동방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매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매도를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챙겨내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KCTC입니다. KCTC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류 이런 쪽에 관심 가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해상 운송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상으로 운송을 하고 해상 물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적 탄탄하죠. 역시나 물류 쪽, 올해는 물류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CJ 대한통운이라든지 관련 물류 관련 기업들을 조금 잡아 놓으신다면은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을 잡아 놓으신다면은 이득이 생길 것 같고요. KCTC가 이렇게 항만 쪽으로 움직이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신고가 영역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항상 유행어처럼 말씀드리는, 넘어가면 이제 4,600원 자리에서 700원 신고가 넘어가게 되면은 시세 더 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시세를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슈팅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KTH입니다. KTH 역시나 요즘에 쿠팡 관련주를 막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 KTH도 쿠팡 관련주로 약간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KTH라고 하는 종목이 왜 엮였는가? OTT 서비스에서 쿠팡 플레이, 쿠팡이 이제 넷플릭스 대항마로 뭐 어떻게 보면 쿠팡 플레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KTH라는 기업이 오늘 급등했고요. 어제 이렇게 동방이 급등하고 나니까 야 관련주 없을까? 관련주 없을까?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빠르게 찾아가지고 빠르게 매수했다면은 뭐 물론 이득이 생길 수 있지만 이제서야 알려지고 난 다음에 사면은 늦죠. 그리고 눈에 보시다시피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 사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이 저의 투자 철학이기 때문에 뭐 사시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책임과 그 뒤에 이뤄질 모든 결과에 책임, 결과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손실이 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런 자리는 무조건 매도가 맞다라고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미래생명자원도 역시나 뭐 쿠팡 관련주 뭐 이쪽으로 엮여가지고 반려동물 관련으로 해가지고 움직인데요. 여기가 뭐 비슷한 업종을 가졌다고 하네요. 반려동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협력 그쪽으로도 엮이고 있고 뭐 노터스라고 하는 이 회사와 비슷한 업종이라고 해서 이제 같이 엮여가지고 올라가는데 이제 쿠팡하고 엮일 만한 거 없나 찾고 있는 분위기죠. 역시나 이런 분위기에 엮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쿠팡을 많이 이용하는 뭐 이용자 중에 한 명인데 어찌됐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미 세상이 알고 있고 밝혀졌잖아요. 이미 괜찮을 거라고 알고 있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은 너무 늦게 알아차린 바람에 그리고 늦게까지 너무 각을 재고 있는 바람에 못 샀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엮기 시작한 거예요. 세력들이 야 이것도 쿠팡주야, 야 이것도 쿠팡주야, 안녕 지금 나 이거 사고 싶지 않니? 쿠팡주 너 동방 놓쳤니? 야 나 사봐봐, 나 사봐봐. 야 내 3,000원짜리인데 네가 이제 늦게 알았으니까 나 3,900원에 팔게. 그래도 사, 알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엮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생명자원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할 때 미리 물려있던 분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4,5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센트럴모텍입니다. 센트럴모텍이 차량용 부품 성장세가 부각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급등을 하는 것 같아요. 차량 부품 관련주들이 나쁘진 않거든요. 자동차가 판매도 많이 되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으나 요즘 이제 많이 우려먹지 않았나, 해먹을 만큼 좀 해먹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을 때 저는 역시 들고 있던 분들이 탈출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반도체 사업이 성장을 했고 저 삼성전자가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은 반도체 관련 어떤 장비 업종들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장비 업종들이 수혜를 훨씬 더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은 과거에 유행했던 테마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물류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돌이켜보시면 시장에서 좋다고 평가하기 한 6개월 전 또는 뭐 짧게는 뭐 3개월 전에 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거나 또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자율주행 테마들 급등하기 전에도 제가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거 보니까 자율주행 움직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율주행 움직이고 나면 당연히 빅데이터 움직이게 될 텐데 빅데이터 관련주 아직까지는 꿈틀만 거리고 이제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 올해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될 만한 4차 산업이 무엇일까 한다면 보안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 역시 보안 관련주 뭐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좋다라고 뉴스에서 말 안 해주고 있고 경제적으로 뭐 TV에서 말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기에 꺼려지거나 그리고 샀다 하더라도 막 밀리니까 걱정이 될 거예요. 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거 어머 멘토님 보안주 좋다 해 샀는데 빠져요. 예, 이러고 계실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빠지는 게 왜 무섭죠? 보안주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투자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리 사서 그냥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하는 매매가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좋고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잡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시장에서 또 좋다고 해줄 겁니다. 지금 동방
보안이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막 나도 쿠팡주야 나도 쿠팡주야 하잖아요. 그러면 보안 관련주 하나만 틱 올라가게 되면 나도 보안주야 나도 보안주야 이래요. 그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분위기가 올 수 있을까를 예측하는 것이 투자자의 몫인 거고, 그게 이제 실력이고 어찌 보면은 투자의 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이 좀 비슷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다릴 줄 모르면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제 방송 보면은 아우 답답해서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좋다고 샀는데 안 간다, 뭐 좋다고 하는데 언제 가냐, 그런 마인드로 주식하지 마세요. 저랑은 같이 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기다리면서 다른 걸 즐길 거리를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저처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처럼 한다는 말은 저는 취미가 되게 많아요. 뭐 음악 듣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아요. 운동도 하기도 하고, 바둑을 두기도 하고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취미가 많은가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시간을 보내려고 하나요? 주식하는데 시간은 반드시 가야 하기 때문에, 주식을 보면서 시간이 가라 하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하다 보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시간 가 있고, 내가 사야 될 자리가 오게 되면 추가 매수하면 되고, 내가 팔아야 될 자리가 오게 되면 매도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 사실 시장이 이렇게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별로 걱정은 안 되고, 뭐 우려감이 생기는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랑 이렇게 뭐 역발상 투자를 오랫동안 봐오셨거나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셨다라고 한다면은 제 매매가 어떤지 이제는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현진처럼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항상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좀 분석하는 습관과, 분석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맞다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면서, 일단 시장 어디까지 빠지는지 예측하지 마라, 그냥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